반갑습니다. 행운 월드와이드 세상의 중심 가온 패밀리 문윤설 더블 다이아몬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소통할 이야기는 언컨택트 시대의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온 루비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를 지금 보시면서 저분 아는 분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루비셀의 비전을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사업으로 전개를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왔던 사람인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네일샵을 하던 원장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루비셀이 오기 전에 이것이 B 플랜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A 플랜을 뭐였을까요? 지금 자막에 보신 것처럼 영원할 줄 알았던 제2의 직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A 플랜은 상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일반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의 하는 일은 회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나이 때 하는 아이들처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회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20대 후반을 넘어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여기 이 회사를 얼마나 다닐 수 있을까? 과연 결혼한 나에게 이 회사는 고용을 계속 해줄까? 라는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도 잠시,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잊어버리고 또 그냥 다니고 또 문득 또 그런 생각을 했다가 또 그냥 다니고 이런 일을 반복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오죠. 한 30년 정도 저의 절친이 있었는데요. 그 절친의 부모님께서 일본에 거주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너무 외롭고 좀 이렇게 즐기고 싶은 마음에 친구와 같이 일본 여행을, 처음 세계 여행을 가봅니다. 그래서 그 일본 여행이 저에게는 제 인생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서 저희는 신나게 뭐 이렇게 유명한 것을 보고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오사카라는 데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어떤 백화점 지하를 딱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빛이 나는 것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조금 보이시는 모습과 같이 좀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는 게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그게 바로 일본의 네일 문화였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서 저는 박수를 치면서 와, 이게 정말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주일 정도 남은 일본 여정을 다른 구경을 안 하고 네일샵 순방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거기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네일샵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은 저희와는 틀리게 저희 한국은 조금 네일샵이 아직까지 침체기 들어오지도 않았던 때였고 그 일본은 완전 번화기였거든요. 그래서 재료 같은 것도 아무 데서나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료도 구입도 해보고 배워보지도 않은 내가 그 반짝거림에 반해서 재료도 많이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저는 바로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는 바로 저의 행동과는 다르게 바로 실행을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민그적거리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근데 바로 제가 실행을 하고 학원을 등록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가온 패밀리가 있는 김해고요. 그 당시에도 김해로 막 이사 왔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김해는 완전 촌이었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지금 김해도 촌인데? 아직도 촌인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촌이었냐면 마트도 없었고요. 백화점도 없었고요. 건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을 보러 가려면 항상 부산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촌이었기 때문에 학원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으로 학원 등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직장을 그만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두면 소득원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8시에 출근을 하고 저녁 6시에 마치면 바로 부산으로 갔습니다. 김해에서 부산을 가는 길은 1시간, 1시간 반 차가 좀 많이 막혔거든요. 왕복 2~3시간을 허비를 하고 제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11시, 12시였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그걸 배웠던 거죠. 왜냐하면 제 2의 인생을 만들어줄 아이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학원을 다니고 저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회사를 그만두어 버립니다. 저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샵을 오픈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신문을 한번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일샵 한 평짜리에서 500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막 돌았었어요. 그래서 일반 아가씨들이나 조금 해보고 싶은 다른 걸 못 하시는 분들이 네일샵에 정말 많이 배워서 너나 할 것 없이 오픈을 하던 때였거든요. 작은 네일샵, 정말 한 평짜리.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하지 않고 바로 부산에 있는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서면은 아실리라 싶어요. 서면 롯데백화점 그리고 롯데호텔에 있는 그 뒤쪽에 그 당시에 네일 스트리트라고 할 정도로 네일샵이 줄줄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메이크업 네일샵부터 해서 작은 것까지 막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아는 인맥을 수소문해서 그 중에서 잘 한다는 원장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급으로 6개월 동안 살롱 네일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가서 시연을 하시는 걸 배우듯이 저도 그런 걸 남에게 시술할 수 있는 실력을 배워간 거죠. 그래서 제 실력을 만들어내야지만 이것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6개월 연여를 무급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분의 도움으로 김해에 네일샵을 드디어 제 거를 오픈을 합니다. 근데 저 혼자 배운 게 아니고요. 그때 일본을 갈 때 제 절친이 갔었잖아요. 제 절친도 꼬셔서 꼬드겨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꼬드겨서 같이 학원을 다녔고 걔도 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또 같이 동업으로 네일샵을 오픈했습니다. 정말 뭐 많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규모였는데 그 당시에 비교하면 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도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저는 제2의 인생을 열고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촌이지만 촌에 있는 사람들이 네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김해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 아시나요? 루비셀도 김해에서 먼저 불이 붙었다는 거. 그만큼 김해 아줌마들이 정말 김해 부대 아줌마를 만듭니다. 부대로 몰려다니거든요. 어느 한 언니가 와서 쟤 정말 괜찮다, 이 네일샵 정말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이 그만큼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저는 원하고 원치 않고를 떠나서 저와 같이 동업을 했던 제 친구가 저는 바라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결혼했지만 그 아이는 결혼하지 않기를 바랬었던 거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샵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 아이는 부산에서 김해까지 왔었거든요. 저는 김해에서 김해에 출근을 했지만 그래서 못 다닐 상황이 되어서 가게를 접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가게를 접는다고 하니까 왜 너 혼자 하면 되지 왜 그만두니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독립성이 조금 그때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와 계속 같은 걸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한 5, 6년을 같이 했는데 그 친구가 안 한다고 하니까 저도 하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가게를 폐업 정리하고 모든 물건을 반값에 다 떨이로 넘기고 가게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찰나에 제가 둘째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둘째를 가지고 너무 힘들게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한 1년 반, 2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 아기를 키우면서 정말 일반 가정주부처럼 한 번도 쉬어보지 않았던 그 시움을 했죠. 쉼표를 찍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일을 계속 평생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하다가 놀면 좀이 쑤신다고 그러시죠. 막 나가고 싶은 거죠. 아기를 놔두고 애 키우는 것도 이쁘긴 한데 저는 제 일을 찾아서 막 돈도 벌고 싶고 제가 번 돈으로 좋은 것도 사고 싶고 막 이런 꿈이 막 생겼기 때문에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신랑을 졸라서 네일샵을 차려달라고 막 졸랐었죠. 그래서 신랑이 아기를 제가 모유 수유를 했기 때문에 모유 수유가 끝나면 오픈을 해라라고 해서 1년 8개월 정도 뒤에 아기 모유 수유를 끊고 나서 제가 가게를 다시 재오픈을 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11년 전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더 이쁘지 않나요? 네. 제 생각인가요? 정말 평범한 저에게 다가온 루비셀은 제 이의 인생을 바꿔줄 정도였죠. 이 샵을 하면서 저는 오픈을 하고 걱정이 됐었어요. 단절요. 2년 정도밖에 단절이 안 됐었는데 걱정이 너무 됐었어요. 왜?
2년 만에 네일샵의 그 강도는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제가 모르던 것이 너무 많이 나도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조바심을 냈었는데 제가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제가 오픈하고 나서 2년 동안 쉬지를 못했어요. 밥도 못 먹었고 점심 저녁을 다 굶어가면서 2년 동안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 대가로 온 것은 돈이었겠죠. 돈은 정말 많이 벌었거든요. 혼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500에서 뭐 5, 600, 4, 500, 600 이렇게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제 건강이 악화가 된 겁니다.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몸에 무리가 왔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죠. 이러다가 내가 번 돈도 다 써보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쉬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 모든 고객들을 받을 때는 예약제로 다 돌렸습니다. 그 당시에 예약제로 하는 네일샵은 거의 없었는데 저는 다 예약제로 돌렸고 신규로 지나가시는 분들은 배짱 장사로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아도 제가 소득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받지 않고 지인의 소개로 오는 분만 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연명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시간은 요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면서 커피도 마시고 점심시간은 꼭 2시간씩 비워놨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미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2013년 4월 그날이 왔습니다. 루비셀을 만난 날이었죠. 자, 제 모습을 보시면 놀라우시지 않은가요? 이 사진이 처음 임상으로 나왔을 때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안 사고 이 사진을 보여주신 분한테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찍어주시는데 이거 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이시면 이 얼굴은 곰보 피부가 보이시거든요. 지금 제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알 수 없는 피부병이라는 걸 2살 때 걸렸기 때문에 온몸이 곰보 피부였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체질이 개선되면 바뀐다고 했었는데 정말 중요하게도 볼만 이렇게 곰보 피부가 남았던 겁니다. 저한테는 정말 컴플렉스였죠.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뭐 여자로서 이제 결혼하고 뭐 어떤 남자를 만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4년 만에 이렇게 무너져 있을 줄 몰랐죠. 돈은 벌었지만 제 얼굴은 무너지고 제 건강도 무너지고 그런데 루비셀을 처음 뿌리고 나서 어떤 분께서 저희 가게 오는 고객분이셨어요. 그분은 타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아마도 바꾸셨나 봐요, 이 루비셀에. 그런데 그분이 4년 동안 한 타 네트워크는 정말 안 됐었거든요. 그분은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정말 꾸준히 저렇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나 할 정도로 하셨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차를 티코를 타고 다니셨고요. 4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못했어요. 네트워크를 하면 성공해서 그랜저로 바꾼다, 벤츠로 바꾼다 난리였는데 그분은 4년 동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계속 티코, 마티즈 이것만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런 저한테는 네트워크는 비전이 아니었고 그냥 뿌려주는데 제품이 너무 좋았던 거죠. 한번 뿌리면 저는 혹 갔습니다. 왜? 제 피부가 보시면 알겠지만 곰보 피부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바르질 못했어요. 왜냐?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저녁에 시술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곳에 이렇게 파운데이션 자국이 끼어서 정말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됐었기 때문에 그걸 전 알고 나서부터는 저는 그런 화장, 메이크업 화장은 안 해야 되겠구나. 선크림까지만 발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지금 보시는 이 얼굴도 선크림만 바른 얼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미를 없애준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뻐진다는 말에 사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별로 효과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사진을 비교를 해주시는 그 분께서 너 이렇게 변했어라고 보여주는데 이거 나 얼굴 맞아? 옛날 4년 전에 내 얼굴로 돌아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불과 얼마 안 쓰고 한 일주일, 열흘 만에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기미는 제가 조금 덮었었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한 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너 뭐 했어? 병원에서 시술 받았어? 이렇게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언니 나 화장품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바뀌었나 봐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나 그거 한번 뿌려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저한테 판매하신 그분께서도 그런 분이 계시면 소개 5명만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5명의 언니들한테 전화를 돌렸고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뿌려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그 5세트가 지금 말하는 실버라는 거라더라고요. 그게 다 팔려나가면서 골드라는 직급을 일주일 만에 갑니다. 그래서 4월 말 마감을 해서 골드를 했는데 저는 천지도 몰랐어요.
골드가 뭔지 실버가 뭔지 판매를 하면 되는 건지. 왜냐면 처음에 루비셀이 방판으로 시작했던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판매를 하면 돈이 되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 거 공짜로 썼다. 와, 아싸! 이러면서 그냥 저는 제 일에 다시 전념을 했죠. 왜요? 저는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었기, B플랜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계속 소개가 나왔어요. 저는 안 원했거든요. 근데 루비셀이 발이 달리고 입이 달려서 5명의 그 언니들로 인해서 계속 그 언니들이 좋아지니까 소개가 나오고 소개가 나오면서 저는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제 샵을 예약제로 돌리는 바람에 그 시간 조절을 하면서 뿌려주러 다니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제가 다시 뿌려주러 다닌 시기가 6월 달에서 12월인데 그 6개월 동안 저의 수입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은가요? 저는 부업으로 시작했습니다. B플랜도 아니고 A플랜도 아닌 그냥 옆에 곁다리로 끼워진 거죠. 그랬는데 그 소득이 너무 많이 되니 이거 그만둘 이유는 없겠다. 그리고 내가 판매한 분한테 계속 재구매 시키면 되니까 나 이거 괜히 갖고 갈래. 그냥 투잡으로 그냥 옆에 끼우고 갈래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었고 그렇게 2년이라는 골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비전을 못 봤던 거죠. 루비셀의 비전을. 그런데 그 2년이 지난 시기가 어느 날 지금 저의 직 스폰서님이신 강경아 트리플 다이아몬드님께서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너는 정말 좋은 성향을 갖고 있고 정말 통통 튀고 멋진 매력을 갖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니? 물통 사업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런 거 뭔지 모르죠. 우리 트리플 다이아몬드님께서는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그 비전을 보고 옷가게를 문을 닫아놓고 에메랄드를 가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말했다가 부끄러울까봐. 우리 트리플 다이아몬드님은 저와 스폰서 파트너 관계이기도 하지만 저하고 20년 정도 언니 동생 지내고 있는 아주 친한 관계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달성을 못 했을 경우에 부끄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달리고 계셨는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해보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성공시켜줄게. 저는 안 믿었죠. 왜냐하면 골드 상황에서도 저는 돈이 됐었거든요. 네일샵에서 돈도 벌고 이거에서 돈도 벌고 여자 벌이로 한 달에 7, 800 벌면 됐지 뭘 더 벌어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2달 동안 우리 트리플님의 꼬심에도 넘어가지 않고 계속 고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날 저에게 또 시기가 찾아오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시기가 올 거예요. 관절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직업병이죠.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내 나이 이제 41, 2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아프면 나 어떡하지? 50대에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그럼 루비셀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까? 그제서야 알아볼까?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트리플님의 말씀에 오케이 한번 해볼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님께서 너의 드림 빌딩을 그려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달성 안 한 것도 많습니다.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저는 더블 다이아몬드잖아요. 그죠? 그 사연은 정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은 제가 다시 풀어드리자면 에메랄드는 트리플님과 저와 노력해서 3개월 만에 정말 밤새 노력해서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은 지금 생각해보면 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파트너와 함께 같이 성장하는 사업이었는데 저는 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실 스폰서님과 소통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요. 저 혼자 그냥 판매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생기면 그분과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줘서 다이아몬드를 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까지는 철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 중에 저는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이 제가 처음 골드 막 이럴 때 빨간 티를 입고 이렇게 하고 있던 사진 조금 좀 저 안 같아 보이네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조금씩 소통해 가면서 제 산하에 저는 알지도 못하는 리더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파트너들을 통해서 저는 외국 분들을 한 분도 모르고 영어도 제대로 잘 못하고 러시아 말도 베트남어도 잘 못하는데 러시아, 태국, 베트남 이렇게 리더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깨달았던 거죠. 이제 스폰서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면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 드림 빌딩을 다시 보면서 다시 우리 트리플님과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 직급을 달성했을 때 모습인데 너무 좋아서 막 한박 웃음을 웃고 있죠. 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트리플님과 함께 가서 좋았고요. 제가 승급함으로 인해서 더블 다이아몬드님이셨던 트리플님도 트리플이 되셨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정말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이루어내는 꿈이구나. 저희 트리플 다이아몬드님 얼굴이 조금 더 애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길인데 나는 이렇게 스폰서님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만 다니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이루고 나니 회사에서는 너 수고했어, 여행을 가 라는 말을 해줬고요. 저 혼자 가는 여행이 결코 아니었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여행, 두 번째 여행, 세 번째 여행 다 파트너 스폰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프로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정주부가 돈이 아무리 있어도 여행을 못 간다는 사실을 못 비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짜로 여행을 간다, 회사에서 공짜로 여행 가는데 안 가면 돈 안 준다, 나만 손해다라고 하니까 신랑이 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프로존에서 저는 여행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트너와 함께 스폰서와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비전을 계속 보면서 이 회사는, 그리고 회장님의 말씀처럼 한마디도 거짓말을 안 하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끝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들 아마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막 시작하신 분들도 알게 되실 거예요. 계속 승승장구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 또한 잘 나갈 때가 있었고요. 또 안 될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 화면을 보시면 귀걸이 하고 있죠. 저는 아프로존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저를 보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다. 저는 이 배지를 귀걸이로 만들어서 정말 사랑하고 다니고, 그만큼 저는 아프로존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도, 잠시 쉬어갈 때도 저는 루비셀은 그만두겠어, 난 다른 걸 하겠어, 아무리 뭐 마케팅이 좋아서 이거 돈 되라는 사업이 찾아와도 저는 단 한 번도 곁눈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로존 루비셀을 쓰면서 제가 화장품이 만약에 어딜 갔는데 없었어도 단 한 번도 맨 얼굴로 다니면 다녔지 다른 화장품은 독이라고 생각하고 바르지 않은 그런 저는 애국자가 아니고 애사심이 넘쳤던 거죠. 네,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트리플 다이아몬드님의 주기적인 시스템 노하우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트리플 다이아몬드님 그리고 저 모든 가온 패밀리의 리더들은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 긴 세월, 7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실은 판매만 했었고 저희 트리플님도 이렇게 접속을 해보고 저렇게 접속해봤지만 많은 실패를 거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트리플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옛날의 강경화가 아니야. 이제 나는 옛날에 1년이 걸렸던 걸 한 달 만에 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금은 정말 네트워크인이 돼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인 시스템 속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원데이를 열었었고요. 그리고 함께 하는 시스템으로 룸미팅, 홈미팅이죠. 홈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리더들이 다 외국분이신데요. 다 뿔뿔이 흩어져 계세요. 김에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제 팔자가 이렇게 밖으로 도는 팔자인가 봐요.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분이 파트너로 잘 안 계세요. 제일 가까운 게 부산이에요. 부산이고 광양, 전라도, 뭐 순천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일일이 외국분들은 전화로 소통이 잘 안 되세요. 만나서 얼굴을 대면해야지만 소통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찾아갔었죠. 그래서 저는 좀 느립니다, 사실은. 이제 막 다시 또 엎어졌던 것을 다시 일어서서 저는 트리플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고요. 그 밑에서 계속 러시아 분들과 캄보디아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죠. 글로벌 리더님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어요. 예, 이쁜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다져가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이 정말 기대된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보고 이렇게 아프로존을 선택한 이유는 견딜 수 있게끔 해준 파트너, 그리고 또 저와 함께 비전을 주신 강경화 트리플 다이아몬드님의 힘으로 이렇게 비전을 보고 성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어떤 거였죠? 언컨택트 시대에 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었을까요? 저는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렵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남들은 1시간 설명하면 다 되는 걸 저는 3시간씩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 분들이 한국말을 다 잘 모르세요. 10명이면 한 분이 한국말 잘하시고 나머지 9명은 한국말을 못하셔서 전달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견디어 가야 되는 거지만 한 번씩 힘들 때도 있었는데요. 저한테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전과 후로 지금 나뉘면서 저희 아프로존 루비셀 행운 월드와이드의 박난 탑리더님도 다른 비전을 지금 막 제시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컨택트, 언컨택트의 시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언택트라고 지금 되어 있죠. 언택트가 뭐냐면 컨택트가 접촉하다라고 합니다. 그 접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난 컨택트가 아니고 그거는 접촉을 아예 안 하는 거래요. 그런데 언컨택트는 접촉의 방법을 바꾸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주고 계시죠. 우리 박난 탑리더님께서. 그러면서 저희가 7스텝과 후원의 4단계를 했었던 것을 10코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너츠 앤 볼트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이거는 나한테 맞는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언택트라는 게 어떤 거죠? 비대면으로 사람을 안 보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시면 언택트로 인해서 생활이 바뀐 거 다 아시죠? 옛날에는 아마 저희들이 실생활 속에 하고 계셨었어요. 커피 사려면 별다방 아시죠? 차로, 이제는 안 내리고 차로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드라이브 스루라는 걸 줄 몰랐던 거죠. 그 단어를 몰랐던 거죠. 그죠? 그냥 편하니까 밖에서 커피 갖고 갈래 이런 게 다였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커피뿐만이 아니고 피자 배달도 그냥 문 앞에 놓고 가고요. 아마 홈쇼핑이나 뭐 이런 걸 시켜보시면 직접 안 내내주고 문 앞에 두고 문자를 아마 날리시는 걸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시키는데 그렇거든요. 그리고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이런 것들이 매출이 너무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메가 트렌드라는 그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업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저희 루비셀도 이런 메가 트렌드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유튜브 영상이죠. 이것도 메가 트렌드의 한 방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아마도 우리 전국에서 살아가는 취업생들이 제일 옛날에는 가고 싶은 데가 삼성, 현대, LG 이런 대기업을 꽂았을 건데 지금 젊은이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카카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네이버. 왜 그럴까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보다는 이곳이 생활하기도 편하고 지금 보시면 네이버는 주 2회 출근한답니다. 매일 출근해야 되는데 주 2회 출근, 카카오는 주 1회를 출근한다고 합니다. 너무 신나지 않는가요? 다 재택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비대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먼저 트렌드로 앞서 나가는 회사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도 지금 비슷하죠. 저희 지금 화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줌 하고 계시죠. 저는 그게 뭔지도 처음에 몰랐었거든요. 행운 월드와이드 탑리더님 그리고 스폰서님께서 줌으로 너는 멀리 있는 파트너들이 많으니까 줌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했는데 저희 딸이 집에서 줌을 하더라고요. 아, 줌이 이거구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 줌이었습니다. 그 줌이라는 회사가 지금 몇 배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줌뿐만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메신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트렌드니까요. 이렇게 업무의 방식이 바뀌면서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 CEO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나머지 50%는 재택근무 원하면 재택근무를 계속 해주게 하겠다라는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도 지금 박난 탑리더님께서 항상 강의하시는 것이 온라인, 오프라인 50대 50 그렇게 가져가라고 항상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희 메가 트렌드에 딱 맞는 시스템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정말 눈에 익는 아이콘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마 이 세 가지를 저희 리더님들은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올리는 게 게으름을 피다 보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근데 박나은 탑리더님의 10코어를 듣고 나서 10번째가 뭐였죠?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죠. 네, 거기에 보면 SNS를 활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내 명함을 그쪽으로 뿌려라. 누가 빨리 뿌리냐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이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거야 라고 했을까요? 저에게는 글로벌 리더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글로벌 리더들이 제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성향을 살펴보니 너무나도 그들에게 맞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은 너무나도 독립적이었어요. 제가 한국 분들도 후원을 해보고 외국 분들도 후원을 해보지만 한국 분들은 의존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의존, 스폰서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데 외국 분들은 독립적인 성향이 많으세요. 본인 스스로 등록하고 본인 스스로 배송을 받는 그런 걸 원하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기가 가입해서 앱에 나타나는 걸 바라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맞겠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가르치면 이분들은 서서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는 나한테 정말 맞는 거라고 첫 번째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소량의 매출로 시작해서 다양하게 매출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에 배울 때 방판으로 이 루비셀 사업을 배웠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앰플 한 박스를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오토십을 권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트를 팔아야지 돈이 많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한 세트를 산다고 하면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서 한 세트를 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급은 빨리 갔지만 그분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던 거죠. 제가 이 앱이 전에 바뀌기 전에는 제 산하에 제가 직출을 몇 명 했는지가 나타났었거든요. 제가 한 1000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명이 다 어디 갔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왜? 한 세트를 팔고 나면 제가 그분을 관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하다가는 내 밑에서는 소비자뿐만이 아니고 매니아도 다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저의 이 방식이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15명에서 25명의 매달 소비자를 만들으라고 구축하라고. 이 소비자는 실버의 소비자가 아닌 20만 PB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만들라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집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한 달에 15명, 25명 안 만들고도요. 한 달에 5명씩만 만들고 그 5명이 5명을 소개하기만 해도 5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 그분은 에메랄드를 승급을 하더라고요. 밀려서. 계속 구매를 매달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네트워크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옛날에 저 A사 거를 한번 시스템을 들었을 때 그분들은 항상 20만 PB, 20만 PB 이걸 외쳤었거든요. 아, 저희도 이제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한번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매출인데요. 1일부터 5일 정도의 사이의 매출입니다. 제가 한 번도 가서 끊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매출을 올린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모르는 사람, 한국 사람도 계시지만 외국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는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작게는 11,000pb, 10,000pb, 5,000pb, 또 160만 pb, 40만 pb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네트워크라고 생각했고 지금 탑리더님께서 말씀하시고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저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꿈을 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꿈을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나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딱 맞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다시 꿈을 시작했고 저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왔던 거죠.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저의 생일 선물로 저희 파트너가 만들어진 끊이지 않는 돈이 나오는 컵입니다. 정말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러시아 분이셨고요. 지금 저와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스베타 리더님이십니다. 네, 이분은 그전부터 네트워크 비전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이걸 집에 딱 전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갖고 싶어 했거든요. 너무 멋지다. 수도꼭지로 그림을 봤지만 이거는 실제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수공이 많이 가는 거라서 기대도 안 했었는데 생일날 선물로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었고요. 이런 비즈니스가 이 앞으로는 루비셀 비즈니스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메가 트렌드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 루비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함께 이렇게 작은 소량의 매출 그리고 큰 매출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하나 쌓아가는 하나에 만족하고 하나가 되면은 성취감도 너무 크거든요. 근데 큰 거를 마련하려면 너무 성취감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그런 루비셀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상위 10% 안에 들고자 한다면
90%안 된다는 말을 듣지 말고 성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강의, 그리고 박난 탑리더님이 하시는 볼트앤너츠 강의, 스탠코아의 강의, 이런 걸 들으면서 그분은 저희 루비셀의 최고의 성공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을 따라서 함께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직 스폰서님 그리고 각자의 스폰서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간다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나은 탑리더님께서 항상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만 같아라. 크리스마스 정말 생각하면 즐겁잖아요. 어릴 때 얼마나 즐거웠어요. 예, 이렇게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그날을 향해서 앞으로 좀과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